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당연히 시황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런 좀 어떤 분위기에 대한 것들, 그 중에서 어떤 좀 심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실질적인 어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요령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고요. 오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딴 날은 몰라도 오늘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저희 회원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회원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가입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좀 말씀드려보면 사실 오늘은 방송할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좀 종목 이야기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종목 이야기 할 것들이 호텔신라라든지 신세계, 코스맥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내수 쪽에 CJ제일제당이나 오뚜기, 농심들도 있고, 그 다음 제약에서는 대웅제약이라든지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 그 다음에 아직 계속 소외받는 셀트리온은 이제는 완전히 방향이 좀 달라진 듯한 느낌들. 거기에 최근에 이런 거죠. 대북 경협 관련한 종목들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진짜 대북 경협 관련한 종목을 하려면 차라리 현대건설을 하자라든지 이런 쪽 이야기를 조금 들으려다가, 그죠? 그래도 오늘을 좀 마지막으로 좀 확실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나는 하자. 어차피 지금 시장은 시장이 약세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 내용으로 아마 스스로를 좀 확인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기도 하고 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일부의 회원이라든지 혹은 회원이 아니지만 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예민해 있다거나 지금의 시장은 무섭다 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종목들 우왕좌왕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이 무섭냐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내 종목이 상승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안 무서웠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다르니까, 하락하는 장이니까. 상승할 때도 사실 비슷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지금 주식시장이 무서운가? 그래서 혹은 주식 투자가 무서운가? 그 심리는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이런 무서움들이, 어떤 공포감이 좀 생기냐면,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렇거든요. 무섭다가 좋았다가 이럴 수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근데 이러한 공포감,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불안한 심리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몰라서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과거부터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무서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진짜 주식시장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그 변동의 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들도 한 몫을 하겠죠.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것이 공포 쪽으로 가는지, 어쩌면 희망 어떤 축제 쪽으로 가는지,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도 상당히 좌우를 받거든요. 근데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은 뉴스가 많습니다. 뉴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1차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몰라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것들, 이거의 끝이 어떤 건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몰라서, 나 자신이 주식에 대해서 몰라서,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이 무슨 주식인지 모르겠고, 내가 산 주식이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산 주식이 1년 전에 주식의 가격과 대비해서 바닥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모르겠을 때에 사실 무서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한 심리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어렵죠. 주식을 처음부터 공부를 한다거나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조금 극복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그걸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들이 뉴스라고 했잖아요. 혹은 이 뉴스가 가짜의 느낌도 많이 나요. 이 뉴스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뉴스냐, 아니면 뭐 무언가의 어떠한 무언가를 위한 조금 홍보성 뉴스냐. 그러니까 이 뉴스가 진짜로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냐, 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죠. 저 15조 넘게 나왔죠. 근데 보통 기사의 타이틀에 보면 삼성전자 뭐 실적도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근데 어떤 뉴스는 이런 제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신기록, 실적 신기록. 그런데 압수수색.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주식하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압수수색 뭐 어쩌라는 건지, 실적에 신기록을 낸 삼성전자는 압수수색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건지, 나쁜 일을 해도 CEO가 이상한 일을 해도 신기록을 세우면 괜찮다라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록을 세운 회사하고 한국에 지대한 어떤 영향이 있으니까 봐주라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최근에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실적 좋은 얘기만 합니다. 신기록이다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과거의 실적이 좋은 거랑 미래의 실적이 좋은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미래의 실적이 좋아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실적을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일단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ROE만 한번 봐볼게요. ROE를 보면 요 구간 이걸 써드릴게요. 11, ROE가 11, 12, 그러다가 갑자기 21을 오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2018년도에 20 정도예요. 그 다음에는 18, 17.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ROE가 2017년도에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ROE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인 현재 2018년도에는 ROE가 꺾여요. 횡보하거나 꺾이거나. 근데 보통 성장주일 경우에 근데 삼성전자를 성장주로 볼 거냐 가치주로 볼 거냐라는 것에 일단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가치주로 보고 누구는 성장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재용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사장이죠. 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라고 삼성전자를 정의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러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은 확실히 과거에 보다 성장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올랐던 거는 성장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ROE예요, ROE. ROE가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반짝 올랐을 때 주식은 올라가는 게 맞고요. 오히려 ROE가 횡보하거나 조정을 보이면 주가는 무조건 하락해야 돼요. 그러면은 ROE가 2017년도에 고점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었고, 미래 실적을 예측치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럼 2018년도에 꺾인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두 가지를 얘기해야겠죠. 지금의 1분기의 실적은 아주 좋았다. 다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실적의 성장이 좀 어둡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야겠죠. 그죠? 그냥 회사에서 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뉴스에 실는 거는 안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보면 제가 월간 차트를 볼게요. 월간 차트를 보면 월간 차트를 보면 요때가 2016년도였어요. 요때부터 2017년도 이때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2017년도까지 이때까지 ROE가 상승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2017년 10월인가요? 이때부터 미래 실적이 더 이상 성장을 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빠지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대 주식이 300만 원까지 왔다면 이 300을 600만 원까지 주식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나요? 주식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계속 좋은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식을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언제도 나왔냐면,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하잖아요. 그러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례가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나왔었어요. 이때 기억나시나요? 아모레퍼시픽이 요 언저리 때였잖아요. 그죠? 이때 액면 분할 빵 하고 그 다음부터 끝났어요. 주식이 끝난 것도 있는데, 뉴스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급에 좋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 수급의 주체는 개인 투자자가 될 것이고, 그들에게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물량을 던질 거예요. 그리고 실적도 꺾이고. 그러니까 조금 뉴스와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면 ROE가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그러니까 볼게요. 2013년도에 ROE가 10, 2014년도에 ROE가 14, 2015년도에 ROE가 18, 그 다음에 2016년도에 ROE가 17, 약간 횡보 및 살짝 빠지고, 17년도에 ROE가 9. 이거를 제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에 17.
이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로 보면 ROE가 바닥에서 턴을 해서 쭉 올라가는, 이때는 주가가 좋았겠죠. 2013년, 14년, 15년. 근데 ROE가 횡보 혹은 약간 빠지는 구간은 주가가 빠져야 돼요. 그러면 2013, 14, 15년도의 실적을 볼게요. 한번. 그렇죠? 2013년도부터 15년 요때예요.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요때. 요때입니다. 2013년도에서 바닥을 잡고 2015년도에 천장을 찍는 모습. 이때 액면무단을도 있었고, 그렇죠? 이때 뉴스를 찾아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기사들이 딴 방향으로 왔어요. 실적이 꺾이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영업이익이 늘었다라는 이야기로만 하는데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순이익은 줄어들 거예요.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익만 늘었거든요. 순이익은 줄어드는 걸로 이제 나올 거예요. 슬슬. 근데 순이익 준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그렇죠? ROE가 줄었다는 소리도 안 하고. 이때 아무래도 그랬고요. 이때 많이 물렸습니다. 이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에게서도 가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오히려 팔아야 되는데 희망을 갖고 기다릴 때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벤처 펀드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북새통이다. 뭐 주문 쇄도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보세요. 벤처 펀드 안에는 일정 비율로 주식들이 막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막 수없이 들어 있겠죠. 기본 200개 정도는 매수할 거예요. 이 벤처 펀드에서.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 특례 어떤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차피 이 벤처 펀드를 산다라는 것은 뭐 일정 부분의 업종 혹은 섹터 혹은 시장을 사는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주식. 어떤 주식을 사는지 모르잖아요, 현재. 근데 뭐가 좋다라는 건가요? 이 이름이 좋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정권에서 이쪽에 힘을 쓰니까 좋아질 거야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증권회사 홍보용이에요. 증권회사. 증권회사 홍보용으로 보면 되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상장 만들어졌던 펀드들의 결과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벤처 펀드를 사고 싶다면 추세를 보는 거예요. 적어도 한 개 분기 정도 지나서 운영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고 이 회사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구나, 어떤 철학으로 매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벤처 펀드가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어떤 주식이 있는지를 모르겠거든요. 누가 어떤 펀드 매니저가 얼마의 비중으로 어떤 주식에 어떤 섹터를 몇 프로 비중으로 샀는지 어떤 벤치마크를 사용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뭐가 좋다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증권회사 금융투자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업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엘리엇 헤지 펀드죠. 엘리엇 헤지 펀드가 현대차를 이번에 공격한다라는 이야기로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아예 공격이라는 어떠한 틀로 가둬놨는지를 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투명하게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들한테 배당도 많이 늘려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보유 지분이 뭐 아주 극소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에너지 힘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과거의 헤지 펀드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이에 대한 단점들만 소개하고 이 헤지펀드의 끝에 공격당했던 주식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만 하고요. 그게 그냥 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엘리엇이 공격했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현대차에 그냥 노이즈가 꼈다 정도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결과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에게서도 좀 자유롭기가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그 내 스스로 내 심리 안에 있는 내적인 부분과 이 외적인 부분에서 계속 어떤 투자자의 심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인데 그때 가장 많이 심리가 흔들리는 게 시장이 약간 조정 혹은 하락을 받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심리의 심리의 어떤 끝 혹은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부터는 좀 중요하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저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무작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의 어떤 시총을 그냥 오늘 등락률이 있었던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에는 그냥 주가예요. 주가이고 밑에는 뭐였냐면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에요. 누적 순매수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주식은 이렇게 올랐구나.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팔면 주식은 상승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사면 주식은 하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팔면 주식은 상승하는 완전 반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무작위로 1번부터 눌러볼게요. LG전자 눌렀고 현대산업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에서부터 쭉 사 올렸더니 주식은 꼭지에서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쭉 다 무서워서 팔고 나갔더니 그제서야 주식은 다시 움직이고 상승을 만들고 있어요. 다시 좀 빨리 해볼까요? 대웅제약, 헬라코리아, LF, 그냥 좀 빨리 넘겨볼까요? 대충 뭐 두산인프라, 뭐 신세계, 그렇죠? 한번 봐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바닥권에서 주식을 쭉 샀어요. 그러니까 이 꼭지에서 주식을 사자마자 꼭지에서 주식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바닥권에 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가장 공포감에 휩싸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치니까 주식은 그제서야 상승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와 주가는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이 주식이 정상 주식일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테마주 실적이 없는 이런 게 아니고요.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95% 이상 이렇게 가요. 또 몇 개를 해볼까요? 아마 댁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뭐 GS건설
주가와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로 움직이죠. 삼성생명 반대로 움직이죠. KTNG 완전 반대로 가죠. 하나투어 반대로 가죠. 코에이 반대로 가죠. 코스맥스 봐보세요. 코스맥스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바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부터 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샀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싼가? 라는 어떤 그 감정에서 샀는데요. 그 감정을 누군가는 이용했다라는 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파니까 주식은 이렇게 오르죠. 그죠?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사니까 주식은 또 빠지죠. 다시 개인 투자자들이 아우 나는 주식 못해 무서워 빠져야지 하고 파니까 주식은 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리고 무섭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죠? 혹시 근데 그것의 어떤 그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를 보는 거예요. 혹시 외부에서 뉴스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이 왔을까? 혹은 내 자신의 어떤 무지에서 왔을까를 보는 거죠. 둘 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공포 감정을 누구는 눈치를 채고 있고 누구는 그것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통계로 보면 대부분 외국인 투자자였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뭐 했냐?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손실이 없었고 혹은 본전이었고 보통 시장의 수익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이 생기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제 받았을 때부터 한 30년 정도 됐겠죠. 한미약품 반대로 가죠. 이마트 반대로 가죠. LG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겁니다. 동원산업 이건 너무 심하게 딱딱 맞죠. 이 바닥에서 그죠? 주가 이 바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구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쭉 사는 구간, 이 계속 떨어지는 걸 계속 물타기 하면서 샀다가 결국엔 포기하는 그 순간,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순간 주식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보세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또 팔기 시작하죠. 그럼 이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렇죠?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식을 몰라서 손해보는 것도 억울한데 주변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꾸 이상하게 보도자료만 그대로 베껴서 쓰고 그런 것들로 시장에서 계속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성되고 그것에 휩쓸려서 주식을 매매해서 결국엔 손해는 직접 보고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증권주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 증권주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10년에 한 번 오는 대세 상승장이고 그때 마지막에 피날레는 증권주가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들이여 증권주를 매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대요. 매수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러한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주식 관련한 논문들을 다 찾아봐도요. 통계가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의 통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10년 만에 대세 상승장인 건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실적 좋으면 사는 거고요. 시장이 좋을 때 실적이 좋은 주식은 사는 거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사지 않는 거가 최선인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한번 그렇다면 최근에 여기 위에서 쭉 보다 보면 오늘 메리츠 화재 말고 여기 한국금융지주가 있네요. 한번 볼게요.
한국금융지주는 최근에 봐보세요. 그러한 이유로 그랬는지 몰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사죠.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 내려오죠.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더 사면 주식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아우 나 이거 도저히 손실 커서 안 돼 도망가 하면 그때 주식은 오를 겁니다. 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랬고. 그죠? 근데 이것이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꽤 그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해서 어떤 수급의 통계가 그래프화 되기 시작할 때부터를 보면 95% 정도 이상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대신 전제 조건은 정상적인 회사일 때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년 미래까지 느는 회사일 경우에는 이런 통계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매년 이렇게 실적이 느는 정상 회사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산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종목만 산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에 대한 논리가 맞겠다 싶으면 주식을 보지 않고 개인의 순매수의 그래프만 보고 이제 주식을 한번 점쳐 볼까요? 한번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뭐 다우기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 구간 내서부터 이만큼까지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확 빠지는 구간. 이때는 주가가 흔들리거나 심지어는 하락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상승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팔기 시작했으니까. 그쵸? 맞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볼까요? 한번 개인 수급만 보고 주식 보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여기 살짝 보이지만 이걸로는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좀 대충 내려서 밑에 볼까요? 뭐 기업은행을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죠. 그쵸? 그러면은 요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쭉 팔았으니까 이때까지는 주식이 올라야 되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주식이 또 이렇게 또 올라야 돼요. 그거를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배팅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보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그쵸? 조금 허무하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지 않고 멀쩡한 회사라면 이러한 수급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최근에 뭐 종군당 그냥 눈에 띄는 종목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고 할 걸 그랬네요. 최근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기라는 회사를 볼까요? 그럼 이 회사는 어때요?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사죠. 그럼 이때 사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리와 반대로 하면 어땠을까요? 그 반대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팔았을 때 이때를 변곡점으로 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해보면 이때 사서 이때까지 만약에 버텼다. 잘했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서 이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볼까요? 가운데로 해놓고 주가가 쭉 오를 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심리였는지 혹은 상승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겠죠.
상승해서 무서워서 팔고, 그쵸? 그러면은 주식이 반대로 빠졌을 때는 오히려 더 사는 이런 모습들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심리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시장에서. 조금 제가 좀 너무 많이 열을 냈는데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 제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회원분들한테만 좀 했었거든요. 저희 회원분들에게만.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에 달았어요. 극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고민 상담을 하고, 아, 나 너무 무섭다. 요즘 주식시장 빠져서 너무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조금 이때부터 주식을 다시 준비해야 되나라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코스피가 쭉 올라왔을 때 이때 삼성전자 더 사면 안 돼요?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오히려 저는 이제 꼭지가 왔구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희 회사에 어떤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회사에 선물이 들어오고 너무 요즘에 행복해요라는 어떤 이런 전화가 오면 시장이 꼭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직원들이랑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곳, 이게 더 하락할지 횡보할지 모르겠지만 고객들이 무서움의 전화가 와요. 무섭다고. 나 주식 못하겠다고. 지금이 오히려 이제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뭔가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답함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간혹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물량 전체를 매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세장이 딱 시작될 때는 이때는 매도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쉬죠. 보통. 그쵸? 그리고 근데 지금은 약세장인데 오늘부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객들의 어떤 극에 달하는 어떤 그 스트레스와 무서움, 어떤 심리 붕괴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어떤 마치 보조 지표처럼 이제는 슬슬 준비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같은 사람이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이 꺾이면 지금 매도하세요라는 얘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고객들이 너무 공포에 극에 떨고 있으면 지금은 너무 공포에 떨지 않는 게 어떤가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증권방송과 증권 전문가들은 매일 끝인사가 내일은 시장이 좋을 겁니다. 내일은 뭐를 기대해보죠. 내일은 뭐를 해보죠.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보면 한 2월 2일부터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꺾일 때부터 최근까지는 어떤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비슷한 게 나왔지만 그날도 나왔지만 그렇게 어떤 내일은 좋을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어떤 시장을 찬양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 손해는 개인 투자자들만 손해 봅니다. 언제든지 시장이 내일은 좋을 거다, 내일은 좋을 거다라고 하면 항상 개인 투자자들만 시초가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초가에 매수하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그게 비합리적인 건가요? 시초가에 매수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날 잡아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봉 30분봉을 한번 볼게요. 분봉 30분봉을 뭐 다른 거 다 줄이고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피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를 펴서 30분봉으로 펴보는 겁니다. 펴보면 보통 이게 밑에 이게 하루하루가 나오잖아요. 이때 보면
저도 증권회사에 있어 봤지만 보통 일찍 출근합니다. 7시 뭐 전에도 출근하고 7시 언저리 출근하는데요. 보통 7시 예를 들어서 한 7시에서 7시 30분 정도 모여서 뭐 1시간 정도 회의하고 8시 조금 넘어서부터 매매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항상 보통 회사 아침마다 혼나요. 혹은 화이팅을 교육받습니다. 오늘은 화이팅 하자. 그러니까 저도 말버릇처럼 항상 화이팅 이런 이야기로 끝을 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침 시초가 때 거래가 확 합니다. 아침 시작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저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아침 시작할 때 저뿐만 아니고 뭐 동료들도 그렇겠지만 매매를 쭉 하고 체결 다 하고 기계적으로 매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쉽니다. 담배도 피러 가고 그때 거래량 쭉 줄어들죠. 그리고 다시 퇴근할 때쯤 돼서 거래를 또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하루하루거든요. 이렇게가 아침에 했다가 낮에 쉬었다가 다시 밥 먹고 와서 또 거래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거래량이 가장 많을 때 이때 누구랑 싸움을 하는 거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이랑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랑 싸움해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죠? 물량의 키는 기관이 순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할 때는 이 중간 점심 이후에 조용해지고 잠잠해질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낱낱이 다음에 한번 왜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건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전에 시초가 때 실패하는 확률이 왜 이렇게 더 많은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치 오늘 조금 신경질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 방송이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의 공포가 이게 어떤 근거의 공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혹은 내가 뉴스를 보고서 무서워했나? 아니면 주변에서 자꾸 주식이 빠진다고 하니까 겁을 먹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그러한 공포를 누군가 이용하겠지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내가 산 종목의 실적이 안 좋아서 무서운 건지 그죠? 그 공포의 어떤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의 공포가 있는 그대로의 공포인지를 생각해 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시자라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울 때는 오히려 무서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아주 기쁠 때는 오히려 겁을 먹고 이렇게 반대로 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다. 그게 오히려 나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 아무거나 눌러도 비슷한 결과를 낳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쫙 빠질 때 주식이 엄청 싸졌네 하고서 삽니다. 왜냐면 이때 상승했을 때 못 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때 상승할 땐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서 수익을 내야지 하고서 주식을 살 때 이때 수익을 냈던 기관 혹은 외국인들은 파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 이거 또 손해봤네. 나 이제 팔자.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식은 바닥을 잡고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러한 어떠한 역사 혹은 어떤 통계를 잊지 마시고 잊지 않았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어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무섭고 힘들고 하는 것을 누군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하는 거를 누군가 알고 있다.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종목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이야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가 무섭냐?
왜 무섭나 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단순 심리인 건지 주변의 변화인 건지 또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리고 나면 항상 후회합니다. 아, 내가 괜한 소리 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회원들한테는 해요. 왜냐하면 회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 회원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일단 그거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고요.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일간 차트로 봤을 때 이 검정색이 200일 이평선이고요. 이 빨간색이 5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51. 그랬을 때 지금 아주 어떤 부분에 와 있냐면, 시장은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요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일까? 최근 걸로 따져보면 요 정도의 위치인가? 이 정도의 위치인가? 여기 요런 모습이죠.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혹은 요 모습이 이 정도의 위치여서 이제 급락이 나올까?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포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 더 냉정하게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 전저점 제가 별표한 표시 있죠? 여기를, 이 부분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의미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200일 이평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만약에 이 200일 이평선 혹은 요 전저점을 깨면 그때는 무서워서 매도를 해도 어떤 기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좀 공감이 된다라는 정도 이야기. 그리고 S&P 500 볼까요? 이게 S&P 500입니다. 다우지수랑 거의 비슷하죠? S&P 500. S&P 500은 지금 이 저점, 여기를 교묘하게 건들지 않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갈지, 이렇게 빠질지, 혹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지, 혹은 이렇게 갈지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은 요 테두리 안에서 일단 좀 주의는 하자. 하지만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이미 주식을 살 때 여태까지 제가 방송에서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일단은 물량을 줄이라, 신용 줄이라, 이런 얘기도 한참 했죠. 그리고 비중대로, 아마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샀다면 비중대로 샀을 거고, 분산 투자 해놨을 거고, 지금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30% 정도 미만의 주식이었을 거고, 근데 지금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실적이 좋지 않은 주식을 샀거나 내 종목의 비중이 들쑥날쑥 1억 투자하는 사람인데, 어떤 종목에는 5천만 원 사 있고, 어떤 종목에는 1,000만 원 사 있고, 어떤 종목에는 200 사 있고, 어떤 종목에는 10만 원 사 있고, 어떤 종목은 한 주씩 좀 느낌을 보려고 한 주씩 샀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한 주씩은 그냥 눈으로 봐도 됩니다. 굳이 안 사도. 그렇죠? 이렇게 비중이 들쑥날쑥한 사람들, 혹은 꼭지에서 샀던 사람들, 오히려 이 바닥에서, 이 지수가 바닥권이었을 때 매수했다면 오히려 더 겁먹을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여기서 사서 빠져봤자 여기거든요. 그리고 빠져봤자 주식 물량의 30%였던 거고, 빠져봤자 이 주식 물량에서 뭐 5% 미만에서 손절을 한다면, 주식 계좌에서 1%에서 2% 정도 미만으로 손실 확정되는 거거든요. 주식 계좌에서 1% 손실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놨다면 불안하지 않을 건데요.
대부분 미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이 회사의 실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차트를 보지 못하는,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몰라서 무섭고, 근데 뉴스에서는 자꾸 시장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고, 막상 실제로 무서워야 할 어떤 일부 종목들은 실적 좋게 나왔다라고 과거 실적만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피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어떠냐면 현재 이 저점 여기를 깨지 않으면 일단은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애매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대비하면 시장은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은 약세 혹은 하락, 횡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때 그날 이 저점을 깨지 않았다면 그렇게 크게 겁을 먹진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주식 비중을 조금만 했으니까. 분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겁먹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주식 비중이 똑바로 골고루 일정하게 돼 있느냐?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이 엉망이진 않았을까? 내가 괜한 뉴스, 괜한 주변의 사람들의 분위기에 나까지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나 무섭다. 나 그래도 무서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로 전화해서 저희 회사가 1588에 5380입니다. 아이고 5380이 맞죠? 3850, 3580이었나? 저희 회사가 5380이에요. 갑자기 저도 회사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화번호가. 저도 가끔 이렇게 멍할 때가 있어요. 가끔 멍할 때가. 아이고, 맞네요. 5380 맞네요.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면, 물어보는데 뭐 돈 받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물어보시고, 내가 지금 많이 겁나고 무섭다. 실적 내 주식이 지금 현재 어떤 주식인데 얼마 정도에 샀는데 왜 이렇게 나 겁나고 무서운가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목이었고 얼마에 샀고 비중은 어떻게 됐냐 확인을 해서 왜 무서워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해보시고 저희 회원 중에서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무서운 어떤 감정이 들어서 심리가 흔들린다면 회사에 꼭 전화해 주세요. 회사에 전화해서 관리자와 통화해도 되고 저를 바꿔달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꼭 극복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길게 보면 그쵸?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시장 언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때마다 주식이 무섭고 주식 때려쳐야 되고 그죠? 이때마다 그 심리로 인해서 주식을 망칠 수 없잖아요. 매번 잃을 건데 그렇죠? 냉정해져야 됩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 진짜 무서워야 될 때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도 하시고 머리 식히시고 저도 등산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다시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